국민의힘 전당대회 아주 과열되고 있죠.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과열돼 있습니다. 어제도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당원들 사이에 배신자 뭐 이러면서 또 의자를 막 집어 던지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품격은 있는 건지, 물론 국민의힘이 보유한 대통령 그자부터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 후보들이 품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 그 문자 관련해서요, 김건희의 문자와 관련해서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를 삼았죠. 왜냐하면 이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탄핵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원희룡이라든가 또 윤상현 이 후보들은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을 우리 당에서, 즉 국민의힘에서 새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최상병 특검이 시작이 되면 바로 대통령은 탄핵이다, 이런 우려를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역시 국정농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면 탄핵이 된다, 또 최상병 특검도 받으면 대통령이 탄핵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하면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덮을 것인가, 뭔가를 우리는 덮고 가야 된다, 이런 덮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여기저기에서 거의 뭐 동네 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너 배신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지지자들은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막 뒤엉켜서 지금 싸움을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제 뭐 충청도에서 아이고 난리가 났던데, 정말 참 옛날에 그 용파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파리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강목 들고 막 상대편 두들겨 패고 의자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게 있었고, 또 2019년도 그때도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지금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뽑을 때 이때도 난리가 났었죠. 김진태 후보가 그때 5.18 망언을 해가지고 윤리위에 회부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태극기 부대가 나서서 김진태를 지지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그때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오세훈 후보 이 사람들한테 니들은 다 빨갱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던 그 태극기 부대가 생각이 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때도 뭐 러닝만 입고 막 싸움하고 집어 던지고 욕하고 야 너 빨갱이야, 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빨갱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에? 하여튼 색깔도 좀 빨갛고 내가 볼 때는 빨갱이가 맞아요. 왜냐면 옷 빨가면 빨갱이지 그러잖아요. 민주당은 파란색이고 푸른색이라고 그래. 파란색이라고 그래야 파란색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빨강색. 그러니까 빨갱이, 이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태극기 부대들을 또 김병준, 오세훈을 향해서 너희 빨갱이야 뭐 이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빨갱이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배신자 뭐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좀 현안을 논의하고 어떤 과제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지금 저 개판을 치고 있는 용산을 어떻게 좀 달래서라도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거 해결 방안을 내놓고 이러해야 되는데, 야당보다 못해. 야당보다 집권 여당이라는 자들이 국정농단이니 뭐 배신자니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보수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보수라는 게 상당히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아사리판 아니에요 지금?
이제까지 보면 진보정당은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새로운 걸 막 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는 급진적이야 아니야 뭐 이것 가지고 나는 중도인데 너는 너무 급진적이야 뭐 이러면서 진보정당은 좀 싸울 수 있어요. 당 내에서도 노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진보정당은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진보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품격이 있어. 품격이. 이제까지 뭐 품격이 있은 적은 없는데 보수 정당 그러면 품격이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한테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품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아사리판이잖아요. 응? 우리 뭐 아사리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뭐 아사리판 이건 불교에서는 아사리판이라는 게 아사리라는 게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교수 뭔가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아사리라고 그러는데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불교를 비하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이때 그 말을 잘하고 말을 하는 사람, 강연하는 사람, 교수 이런 사람을 아사리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아사리판 이렇게 말을 붙여놓으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게 아사리판이 아니라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육도라는 게 있잖아요. 육도. 예? 그게 뭐예요?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위에,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계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 아래 세상이 뭐예요? 아수라 세상인 거야. 인간보다 못한 것들이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인간보다 못한 놈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축생이 있어, 축생. 그게 바로 개돼지가 사는 세상이야. 그 축생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악의 세상이 있습니다. 악의. 악의 밑에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극락세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개돼지만 또 못한 개돼지 밑에 축생 밑에 있는 아수라 세상을 악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응? 이렇게 싸움하는 게 뭡니까? 악의 다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악의 다툼. 그러면 축생 밑에 악이라니까 개돼지만 또 못한 게 악의 세상이에요. 그게 육도야. 인간은 그래서 죄를 진 것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으로 갔다가 악이 축생 인간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육도를 윤회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 이렇게 싸우는 정치인들은 축생 아래 개돼지만 또 못한 악의 세상을 살고 있는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창피한지 알아야지 말이야.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면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품격이 이게 뭡니까? 다들 보면은 안동훈도 검사 출신, 원희룡이도 검사 출신, 나경원이는 판사 출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악의 다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축생 아래 세상이야. 개 돼지도 그렇게 싸우지는 않는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입니다. 육도 윤회. 그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 세상에 있는데 저들은 저 밑에 악의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정치인이다. 저질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의자 집어 던지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정치라는 게 상살의 정치입니까?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악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수라 세상도 아니야. 아수라를 넘어섰어 이미. 축생을 넘어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악의 세상이 됐어. 악의 다음이 뭡니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지옥에서 살 겁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만 잘못하면 지옥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교 다 신앙을 가지고 있죠. 정치인들은 기독교이든 뭐 천주교이든 불교든 이 세 가지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절에 다닌다면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인간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악의 세상을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스님들이 알려줄 거예요. 너는 지금 축생 밑에 개되지만도 못한 악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야.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정치권의 이 짓거리가 바로 악의 세상이다. 개되지만도 못한 것들이다. 이 사회에서 그래도 이 쓸만한 사람들이 정치권만 들어가면 이렇게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돼버립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눈으로 인간을 보니까 인간도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들 눈으로만 봐야 되는데, 자기들 눈으로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인간 밑에, 그 밑에 악이들이다. 정말 좀 자식들 보기 부끄러울 것 같아.
자식들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용파리 사건도 생각나고 2019년도 자유한국당 그때 강목 들고 지랄하던 의자 집어 던지고 그런 세상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차피 정치권이 개판이죠. 예. 개판은 아니지. 개들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가 인간보다 더 취급받는 세상이니까 개 같은 세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개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여튼 개보다는 좀 아래인 것 같다. 그냥.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한동훈이가 되면 대표가 돼. 한동훈이 지금 1등이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1등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여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이는 3일 만에 쫓겨난다. 이런 찌라시가 지금 여의도에서 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김옥균 프로젝트. 이름 좋아. 김옥균 프로젝트. 김옥균이가 누굽니까? 1884년 갑신정면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3일 만에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제압당해버린 사건이죠. 이 청나라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그때 김옥균이가 표방했던 게 뭡니까? 자유로운 정치 외교권 확보, 또 조선의 개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정변을 일으켰는데 청나라 놈들이 또 들어와서 하여튼 하여튼 청나라 일본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아주.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갑신정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것처럼 한동훈이는 3일 천하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측에서 혹은 친윤 측인지 용산인지는 용산이나 친윤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친윤 측에서 한동훈이가 되면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서 3일 내에 바로 쫓아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김옥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3일 안에 쫓아낼 수는 없겠죠. 다만 그건 상징적인 날짜일 것이고 어떻게든 한동훈이를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전에 이준석이 쫓아냈잖아요. 어떻게? 윤리 회부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갑자기 사표 내고 이러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나서려고 하는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주저앉히고 유승민이 못 나오게 룰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게 용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는 용산과 일단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뭘로? 국정농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문자 익십하고 이러면서 지금 용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거나 물론 이들이 각을 세울 리는 없어. 나중에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예? 나중에 결국 어떻게든 윤이 너무 일을 못하니까 윤과 각을 세워서 한동훈이 네가 윤을 씹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대권 후보로 부상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윤석열이 감옥 안 보내고 백담사 안 보내고 자유롭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동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멀리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작은 임시적인 상황을 보면서 한동훈과 윤이 각을 세웠다? 서로 죽일 것이다?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 이들은 서로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한은 윤의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을 거야. 김건희 엑스파일을. 그러면 윤은 바보입니까? 약간 바보스럽긴 하지만 동네 바보인데 그래도 한에 대한 엑스파일은 갖고 있다. 꼭 윤이 갖고 있지 않아도 야당이 가지고 있을 엑스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로 죽이지는 못하죠. 그런데 무슨 한이 되면은 윤과 각을 세워가지고 윤을 칠 것이다? 꿈을 버리세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들은 검사야, 그냥 검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이 한을 친다? 빈정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대표에 당선이 되면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이 다 공천권을 휘두르게 되면 윤은 뭡니까?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시켰으면 좋겠다.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놈을 어떻게 쫓아낼까는 연구하겠죠. 이전부터 끊임없이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같은 배를 타. 결국은 같은 배를 타요. 이들이 싸움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꼭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다. 결국은 이들은 함께 가는 작자들이다. 같은 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빈정상할 수 있겠죠. 마누라가 화가 좀 난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동훈이가 되는 것이 많이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이라는 그 못된 성격을 가졌잖아요. 끈뜨면 뭐 경로했다 그러는데 뭐 경로는 뭐 경로야. 그냥 꼬라지를 부린 거야. 꼬라지를. 오기 부리고 꼬라지 부리는 게 윤이야. 그런데 이걸 막 경로했다고 무슨 왕이야? 경로하게 경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또 하다 보니 또 C를 그랬는데 ABC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의 못된 성정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분당은 안 될 거예요. 분당은. 왜냐? 이들은 분당하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은 절대 못 해요. 왜냐? 그냥 어떻게든 권력 옆에서 붙어서 기생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분당은 못 한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옛날에 했던 말 있잖아요. 내 후보 시절에 국힘을 내 뽀개버리겠어. 내가 민주당 가려고 했는데 요리 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긴 한데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좀 뽀개버릴까. 윤이 되면 좀 뽀갤까? 아니, 이제 한이 대표가 되면 어떻게 좀 뽀갤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뽀개는 순간 자기는 죽어. 그러니까 못 뽀갠다니까요. 윤도 국민의힘을 뽀갤지도 못해.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윤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나중에는 지켜주지 않는다. 탄핵은 기정사실이죠.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이 이제 탄핵을 추진하겠지만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함으로써 탄핵이 가결될 것이다. 그러면 헌재로 가면 무조건 탄핵이죠. 그냥 헌법 위반이 너무 많아. 그리고 탄핵을 빨리 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로 가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윤을 지금 한국 정치사로 보면 별로 안 좋겠지만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못된 대통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분열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나라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끌고 가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하도록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의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분열돼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분당대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